월고의 장전 시향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중소형 은행 리스크에 오늘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작이 되죠. 좀 치워야 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긴 힘들고, 꾸준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6월 때 금리 인상론이 또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 발표했던 고용 시장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금리를 잡기 많이 힘들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런 강세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불확실성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금 어제도 혼조세로 마감했고 지금 크게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한대라고 하면서 묻지마 랠리 올라가는 고성장주 밸류가 높은 종목도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된 뒤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몰렸다면 이번에 SE증권발 이슈가 터진 다음부터는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50일주 신고가 랠리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네, 나오고 있지가 않고 최근에 프레이트 관련 테마주 이슈가 보셨겠지만은 상한가 간 다음에 다음날 하한가가 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따라가는 매매를 지금 했다가는 정말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매매 하셔도 좋아요. 하실 거면은 비중을 더 잘게 나누셔야 돼요. 네, 비중을 더 잘게 나눠서 이런 변동성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야 된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제외하고는 최근에 강세가 나왔던 사료, 비료 관련 테마주들도 모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커피시타 관련 테마주들, 실리콘 응급제 관련 테마주들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 위주로 우리가 공략해보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대출 잔액이 지금 거의 1000조 가까이 넘어섰는데 우리나라 한 해 나라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 600조 원 정도인데, 네, 사실 제가 염세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집도 안 사거든요.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 연체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라든가 OECD라든가 여러 금융기관들이 내년까지 성장률을 1.5% 이상 제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 2% 미만의 저성장 국가로 완전히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뇌관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좀 경기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욱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리스크들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한 상태에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소비재라든가 이런 관련 테마주들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외하고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제 한국은행이 CBDC 디지털 화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이 디지털 중앙제도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도 넓고 지방 자치를 하기에는 땅도 넓고 애들이 계속 이 땅이 넓다 보니까 화폐도 계속 위조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굳이 CBDC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을 건데. 사실상 지금 거의 페이 카카오페이라든가 삼성페이라 이미 페이 사회로 넘어가 버렸죠. 현금을 잘 쓰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증시도 좀 변동성이 높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근처 구간에서 놀고 있는
주식들이고 테슬라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들이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빅테크 업종들이 강하다는 거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뉴스가 났죠. 어제는 주먹 다짐 이슈에 이어서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되었다. 입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입항 거부를 이제 뭐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양을 굉장히 줄였죠. 네, 막 한 대씩, 두 대씩 괴롭히는 거죠, 이불로. 네, 러시아 또 이렇게 치졸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신용품 관련 테마주들이 어제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 딱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올라갈 테마가 없어요. 올라갈 테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용품 관련 테마주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지구안정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큰 이슈 없습니다. 네, 큰 이슈 없기 때문에 개별 뉴스 이슈에 따른 종목들의 변동성 좀 잘 체크하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묻지마 상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존에 가진 종목들 그냥 한 번 더 체킹하시고 만약에 내가 종목을 공략하시면은 정말 잘게 나누셔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은 비중 1, 2% 하는 거 재미없어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만약에 5%짜리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 아니면은 단타로 좀 공략하고 싶다. 그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최소 3분할 정도는 지금 매매를 나눠서 하셔야지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다. 좀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장중 브리핑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